그럼 강의란 무엇입니까? 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문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일정하게 가르침,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들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국어사전 찾지 왜 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이것보다 강사의 철학을 녹이셔야 돼요. 강사의 철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거 컨설팅 하면서 배웠는데요. 컨설팅 할 때 박스를 두 개를 두더라고요. 이쪽에 I를 두고요. 이쪽에 U를 두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주고 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강의는 강사가 청중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내야 될까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강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다. 그럼 되게 쉬워져요. 질문을 주고, 박은주 메시지와 감동을,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받아낸다. 맞아요. 이 강사 중에 제일 잘하는 강사가 울렸다가 웃었다가 둘 다 할 수 있는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울리지는 못해요. 웃길 수는 있는데 울리지는 못해요. 아무튼 청중의 에너지를 받고 강사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동반 성장한다. 맞아요. 성장. 물론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만드신 거고 저 또한 만들어 봤어요. 그럼 강사가 뭘 줘야 되냐? 저는 지식과 경험, 다른 말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런 메시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게 스토리도 되겠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제 철학은요, 변화가 없는 강의는 실패한 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강의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제 강의 성공이에요. 근데 듣고 웃고 끝나잖아요. 죄송한데 그 강의는 실질적 강의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행동까지 끌어내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저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행동을 만드는 자극, 다른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강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이 있냐면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0.1%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0.1%. 왜 0.1%냐? 0.1%를 바꾸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0.1%를 스스로 계속 바꾸는 관성을 제가 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0.7%, 한 달 지나면 3%, 1년 지나면 36.5%, 2년 지나면 73%, 3년이 지나면 100%.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제가 등 떠밀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등 떠민 0.1%를 가지고 100%까지 바뀌고 최고의 목적은 300%까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강의를 훨씬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가는 강의를 저한테 연락해서 강사님, 저 그때 강의 들었는데 그 강의 제가 요날 안 되는데 강사님 제가 추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게 제 꿈입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나가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열매는 다른 나무에서 열린답니다. 강의는 요리다. 즉 요리할 때 주로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은 뭐 하지? 어떤 메뉴를 선정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레시피부터 찾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재료, 냉장고를 여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냉장고 여는 스타일입니다. 상해가요. 이 세계는 바뀌어도 돼요. 이 세계는 바뀌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요리하고 드시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요리의 순서입니다. 강의 똑같아요. 나 어떤 주제 하지? 어떤 사람은 레시피부터 찾아요. 구성부터 먼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콘텐츠, 재료를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바뀌어도 됩니다. 이 세계는 바뀌어도 된다. 바뀌어도 된다. 그 다음은 강의안을 만들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발표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리허설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유튜브 영상을 제가 몇 개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한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한 3개 정도 찍었고, 그리고 쇼츠도 찍고요. NG도 나고 리허설도 많이 했어요.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덜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났을 때. 이 모든 게 발표 안에 부가로 붙는 겁니다. 옵션으로.
끝나고 나서 피드백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녹화본을 보고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때 이 말 안 할 걸. 아, 이 말 재미없네. 생각보다 빼. 아, 이 말 재밌네. 더 넣어. 살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깎아내는 걸 잘해야 됩니다. 피드백으로. 아, 이거 살리고, 이거 줄이고, 이거 생각보다 해보니까 반응 없네. 줄이고.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게 있고 못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재료 부분인데요. 콘텐츠는 우리가 데이터를 콘텐츠로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가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듣고 그냥 계시면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누구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그 강의를 내 스타일로 남들도 모르게끔 내 스타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걸 암묵지를 형식지라고 이야기 드렸죠. 암묵지, 즉 보이지 않는 지식을, 책도 보이지 않는 정보, 데이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형식지로 바꾼다. 그 형식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PPT, 다른 말로 파워포인트다. 꼭 파워포인트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인드맵인가? 뭐 이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키노트, 어떤 분들은 그 전자칠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전자칠판에다 막 필기하시면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형식지로 만들어 놓는 게 강사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더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즉, 강사들 중에 딴 데로 새는 사람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고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신나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강의는요. 강사가 물론 발표자가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청중과 함께 가야 돼요. 근데 혼자 신나가지고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게 바로 이 형식지죠. 그래서 PPT나 강의안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더 드립니다. 자, 콘텐츠는 레고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레고 작은 거 사주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을 요따만하게 만들고 한 개 더 사주니까 좀 더 커지고 제가 바퀴가 달린 거 2개를 사줬어요. 2개를 사주니까 이따만큼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고 아빠 더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고가 하나일 때는 집을 요만큼밖에 못 만들지만 콘텐츠가 많아지면 2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10시간짜리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신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강의할 수 있는 자료의 블록이에요. 블록들 많이 만들어 두세요. 저는 이 블록을 나중에는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이 콘텐츠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형식시로 바꾸면서 VOD로 한번 만들어 또 보시고요. 그러면 또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블록을 준비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혹시 독서 모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사들끼리 모임하고 계시는 분들. 한 달에 돌아가면서 한 2명씩 혹은 1명씩 발표하세요. 아무 주제나. 강의할 수 있는 주제를 아무거나. 그렇게 발표하면 블럭이 생겨요. 근데 이거 안 정하잖아요. 절대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어요. 어떤 강사는 5년 전에 불렀고 4년 전에 불렀고 3년 전에 불렀고 2년 전에 불렀고 1년 전에 불렀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PPT를 써요. 그럼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뀌는 사람이다.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1, 2, 3 3개 꽂아갔으면 이번에는 1, 2, 4 꽂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져 주면 저 사람 계속 노력하는구나. 보여야 됩니다. 강의안도 조금씩 바뀌면 좋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제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기 어디냐 영상이 지금 16강짜리가 있어요. 대충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배울 부분은 빨리 배우시고 아는 부분은 빨리 넘기세요. 그렇게 배우시고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녹화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두 번째 시간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그 강의안 만들기인데요. 강의안 만들기, 즉 프리젠테이션 주인공이 되는 디자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내릴게요. 앞에 이제 이건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구성을 잘 보세요. 어떻게 꾸몄나? 저는 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째려봤어요. 째려보니까 혹시 째려보면 중간에 한번 끊기는데 끊기는 거 보이세요? 어디냐면
프레젠트 혹시 끊기시는 거 보이세요? 맞습니다. 선물이죠. 프레젠트.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레젠트란. 그래서 현재 선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선물을? 에이션. 여러분, 에이션이 B죠.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흔한 단어 하나 넣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즉 일방적으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참여를 시키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즉 제가 오늘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드릴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강의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트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면 실제적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렌달 박사님 그 문제 냈는데 한 분께서 메모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강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and No로 가야 됩니다. Yes and No 기법이라고요. 자, 들어왔어요. 그럼 그분께서 말해주시면 예전에 제가 했던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진행자 출신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메모 그랬을 때 어떤 분이 땡! 뭐 예를 들어 뭐 했을 때 땡!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 틀린 사람이요. 다음에 발표하고 싶을까요? 절대. 틀린 사람은 옆에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발표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오, 맞습니다. 부자들은 메모 강이라고 하죠. 아까 누가 명상했죠? 오, 맞습니다. 근데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그게 있었어요. 물론 맞는데 렌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Yes and no. 맞는데 이 답은 아니라고. Yes and no 기법이에요. 이거 익히는데 3년 걸렸습니다. 진행하던 버릇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그 스승님한테 이 피드백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야, 니 땡 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맞다 하라니까. 맞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 말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 그 다음 목소리 변화입니다. 자, 목소리 변화. 목소리 변화는 많은데 첫 번째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속도의 변화. 또 질문 안 할게요. 속도는 빠른 게 좋을까요? 물론 극단적으로 봅시다.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물론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빠른 게 좋다 1, 느린 게 더 나은 것 같다 2. 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다르게. 강의 잘하는 사람들은 빠른 편이 많았을까요? 느린 편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미경 강사님 말 빨라 느려요. 김창호 강사님 그냥 보통이에요. 저기 누구냐? 갑자기 그분 성을 까먹었다. 김정훈 교수님 말 빠르죠.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말이 조금 에너지가 높고 상대적으로 살짝 빠른 사람이 잘 들립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빠른 사람은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요. 물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습관 때문에 빠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리 달리는 사람은 느리게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느리게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느리게 달리는 사람은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느리면 단점은요. 루즈해지면서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낫고요. 만약에 느리다면 다른 변화를 주셔야 돼요. 톤의 변화도 있죠. 톤의 변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컬투쇼의 그 두 분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잘합니다. 이 톤의 변화 또 잘하시는 분 김창욱 교수님이에요. 잠시 뒤에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기의 변화입니다. 소리 올렸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단 들리게끔 낮춰야 돼요.